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화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 가까운 좌석에 앉았던 이른바 밀접 접촉자가 부산에도 한 명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자택격리 조치와 함께 집중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영화 제작 지원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전임을 놓고 영화인과 부산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까지 영향을 주진 않을지 우려까지 나옵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이 실적 악화와 사장 선출 무산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공동어 시장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 등 걸림돌이 많습니다. 도시 청년을 시골에 파견해 정착시키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시행되면서 과감한 지원과 열정, 청년들의 감각적인 마케팅이 어우러져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마시지 마라. 마실 거다.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네 아직 중2잖아. 성인을 위한 우유 DA15. 첨가물이 없다. 부산우유가 만든 성인우유 DA15. 나도 다 컸는데. Birds flying high, you know how I feel. Sun in the sky, you know.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for me, and I'm feeling good. 오늘 새벽 거가대교 해저터널 내에서 트레일러 한 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난동을 부려 5시간 가까이 교통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만취한 운전자는 경찰과 대치하며 순찰차 등을 파손했고 경찰의 설득 끝에 결국 연행됐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거가대교 해저터널에서 57살 김모 씨가 운전하는 25톤 트레일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정지시키려 했지만 김 씨는 오히려 더 난폭 운전을 일삼으며 거제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저희 순찰차도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요. 네네. 경찰이 왔는데도 경찰 제지 불응하고 경찰차도 치고 이렇게 조금씩 앞으로 간 거죠. 순찰차 등을 들이받으며 난동은 5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이 여파로 거제 방향 거가대교 운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앞바퀴에 실탄을 쏜 뒤 차량을 세우려 했지만 만취한 김 씨의 난동은 계속됐고 결국 바다에 투신하겠다며 차량 문을 연 순간 경찰이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현재는 사고 차량이 한 개 차선을 막은 상태로 정차 중이어서 일부 통행이 재개된 상태로 이 구간 이용하는 출근 차량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3년 만에 국내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죠.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 가까운 좌석에 앉았던 이른바 밀접 접촉자가 부산에도 한 명 있습니다. 부산시가 자택격리 조치와 함께 집중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임선우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5개 팀 25명으로 메르스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에 격리병상을 마련했습니다. 또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 가까운 좌석에 앉았던 남구 거주 40대 남성 A씨를 자택에 격리 조치했습니다. 격리 조치는 메르스 잠복기인 14일 동안 이어집니다. 이 기간 보건소 담당자가 하루 2차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A씨처럼 가까운 좌석은 아니지만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부산 시민은 13명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들에 대해서도 1대1 담당자를 정해 매일 증세를 살핍니다. 이번 경우에는 능동형 감시 테스트를 적용을 해서 저희 전문 요원이 1대1로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해 질병관리본부 등과의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도 교육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메르스 관리 대책반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영화 제작 지원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을 놓고 영화인과 부산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이번 부산국제영화제까지 영향을 주진 않을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불과 2주 사이 영화계에서는 3차례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김휘 영화감독을 내정한 부산시가 또다시 깜깜이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영화계는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를 주장했다 사실상 해임된 최윤 전 운영위원장의 복귀를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복귀와 함께 영화제 정상화의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이 무시됐다는 겁니다. 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전혀 반향이 없이 그게 단지 정관이 내 이유만으로 선임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특히 위원장 임명과 해임을 부산시장이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영화계 독립성 확보 역시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산시는 절차에 따라 여러 후보들 중 김 감독을 내정했고 일부 영화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은 영상위원장 인사라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또 고려해야 되고 영상위원장의 자격이나 일반적인 또 요건, 요구하는 경력 이런 것들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봅니다. 부산시는 내정을 철회할 의사가 없고 영화계 역시 화합을 강조한 올해 영화제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며 강수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부산영상위원회 위원장 선임 문제로 부산 영화인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자칫 다음 달 열릴 영화제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수도권 영화인들을 만나 부산국제영화제 재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서울에서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등과 함께 수도권 영화단체 대표, 배우들과의 간담회에서 영화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해 영화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영화제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영화영상발전기금 1,000억 원 조성,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은 구름 많이 끼겠고 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늘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해가 지면 제법 쌀쌀해져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선에서 시작하며 서늘해진 공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출근길에는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 이맘때보다 낮겠습니다. 부산은 한낮에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가을의 기온이 한층 짙어지면서 야외 활동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공기는 깨끗해 산책 즐기기 좋겠지만 아직까지 한낮에 볕이 강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오르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게 시작해 쌀쌀합니다. 낮에는 부산과 양산이 25도, 울산은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이 풍랑특보는 내일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오후 사이 적은 양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이 실적 악화와 사장 선출 무산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공동어 시장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 등 걸림돌이 많습니다. 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부산 공동어 시장. 대형 선망 등 5곳의 출자 대주주가 20%씩 지분을 나눠 갖고 있어 정책 결정이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지분만큼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갈등이 밑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목표 지점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부산시는 공동어 시장 지분을 전부 사들인 뒤 산하 공기업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시설 환경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데다 위판 금액마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시장의 위상을 보다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또한 어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쉽게 넘길진 의문입니다. 한 수협 대주주 고위 관계자는 공동어시장 지분이 5개 조합과 조합원의 재산인 만큼 모두 함께 협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산 확보입니다. 지난 2011년 공동어시장 감정평가에서 895억 원만 있으면 됐지만 현재는 1,900억 원이나 필요합니다. 땅값이 크게 오른 데다 현대화 사업 부담금도 늘었습니다. 부산시의 한 해 수산 예산이 250억 원 정도여서 국비 지원이 없다면 공기업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도시 청년을 시골에 파견해 정착시키는 사업이 경북 문경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과감한 지원과 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 청년들의 감각적인 마케팅이 어우러져서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문경시 사장면의 고즈넉한 한옥 고택입니다. 넓은 마당에 푸른 잔디가 깔린 이 고택은 도시청년 시골 파견 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이 한옥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에는 현재 10명의 청년이 세 팀으로 나눠 한옥 게스트하우스와 청년 카페 운영, 역사유적 콘텐츠 발굴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에서 직장 일을 하다가 그만두거나 처음부터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 시골에 정착하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내가 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청년들은 단순한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편하게 쉬어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연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SNS나 블로그 같은 걸 활용해서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여기가 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피크닉 세트 같은 여러 가지 기획 상품들을 만들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문을 연 지 한 달 가까이 된 한옥 게스트하우스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찾아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한국적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카페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공간도 너무 탁 트여 있고 덩달아서 날씨도 좋아서 음료수 맛있게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의 도시청년 시골 파견 사업에 발맞춰 문경시도 한옥을 리모델링에 임대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년이 모여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 사업은 지역 활력의 출발점으로 성공적인 안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강서구 송정동의 한 조선기자재 공장 내 3호동 5층 식당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식당 내 가스레인지 과열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던 가해 차량 운전자가 하루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9일 밤 11시쯤 전포동의 한 교회 앞 도로에서 64살 A씨는 K5 승용차로 택시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해당 택시가 전도돼 2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12시간이 지난 어제 오전 11시쯤 경찰에 출석해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산을 찾은 크루즈 관광객이 1년 전과 비교해 3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산을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7만 1,98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3만 3,161명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 64회였던 크루즈선 방문 횟수도 올해 상반기에는 43회로 줄었습니다. 부산을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 2016년 하반기 37만 9,783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지난해 상반기부터 급감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21일까지를 훈훈한 추석 보내기 기간으로 정하고 홀로 사는 노인과 쪽방 거주자,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웃 돕기 성금과 성품을 지원합니다. 먼저 부산시와 산하사업소 직원들이 129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성금과 성품을 전달하며 4개 노숙인 쉼터에는 차례상 경비를 지원합니다.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취약계층과 쪽방 거주자 11,484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의 명절 지원금을 전달합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부산 지역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204명 줄어든 33,9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졸업 예정자는 26,695명으로 127명이, 검정고시생은 723명으로 37명 증가했습니다만 졸업생은 6,555명으로 368명 감소했습니다. 지원 경향은 수학 가형과 과학 탐구 지원자가 많았지만 전년 대비 수학 가형은 0.6%포인트, 과학 탐구는 0.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탐구 영역별 지원자 수는 사회탐구의 경우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한국지리, 과학탐구는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화학원 등의 순으로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수능시험 지원자가 최종 확정되는 이달 중순부터 시험장 배치, 수험 본여 부여 등 수능 업무를 본격 추진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 지역의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도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설치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이달 안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 통학버스 830대 전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운행을 끝내고 차량 맨 뒤에 설치된 벨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입니다. 고리 원전의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대규모 민관군경 합동훈련이 내일과 모레 기장군과 해운대구, 금정구를 중심으로 열립니다. 이번 훈련은 고리 4호기에서의 방사능 누출 상황을 가정해 첫째 날 시뮬레이션 훈련, 둘째 날엔 고리 원전 주변 21km 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학생과 주민 등 2,700명이 실제 대피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의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부울경 시도지사는 어제 오전 부울경 TF와 정부 공동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울경 시도지사 합의문을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요즘 해가 지면 제법 쌀쌀해져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선에서 시작하며 서늘해진 공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출근길에는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 이맘때보다 낮겠습니다. 부산은 한낮에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가을의 기온이 한층 짙어지면서 야외 활동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공기는 깨끗해 산책 즐기기 좋겠지만 아직까지 한낮에 볕이 강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오르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게 시작해 쌀쌀합니다. 낮에는 부산과 양산이 25도, 울산은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이 풍랑특보는 내일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오후 사이 적은 양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